안녕하십니까, 김동민 대표입니다. 자, HLB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9월 달에 주가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매도 잔고가 500만 주 넘게 쌓여 있어요. 2023년도 9월, 10월, 11월 주가 급등하기 전에 공매도 잔고가 그때 당시에 800만 주 뭐 이상 이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매들이 큰 손실을 보고 환매수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달 주가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13만 7천 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이 만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13만 7천 주 매도가 나왔는데, 자, 5분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공매도 헤지펀드들이죠.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주가가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38,800원까지 상승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폭을 줄이더니 오후장 가면서 다시 이 재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서 애프터마켓 종가로는 37,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물량은 외국인들이 공매 헤지펀드들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물을 이렇게 주가 찍어 누르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매도 물량으로 주가 찍어 누르게 나서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우분봉을 보시면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듯이 조만간 제어가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서는 주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는 최근 주가는 상당히 개미털기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다. 38일자 풋옵션 366억이 나오면서, 그리고 생명과학하고 합병 철회가 되면서 내부 일부 악재가, 큰 악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올 초에 매수했던 7만 원대, 8만 원대 매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올 봄에 여기서 5만 원, 6만 원대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 처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3만 원대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약수익이라도 보자라고 하면서 이때 이번에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았다. 그래서 개미털기,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도 많이 팔고 이때 샀던 사람들도 많이 팔고 해서 최근에 개미털기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개미털기가 완성이 되면 주가는 다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주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쭉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2023년도 5월 달에 NDA 신청을 했죠. 그리고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횡보를 했죠. 2만 8천 원, 9천 원, 3만 원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물론 여러분들한테 몰빵을 하라고 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공장 실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IR을 통해서 뭐 99% 승인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꾸 떠들어대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공매도 환매수가 지속되면서 오버슈팅이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기대감이죠, 기대감. 일단 기대감.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죠?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니까 공매도 환매수도 추가로 나오면서 주가가 오버슈팅이 일단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CR을 받으면서 다시 주가가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이게 95,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재급등. 왜? 제어가 신청을 강력하게 해라. 그죠? 제어가 신청을 강력하게 하라는 FDA 권고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리뷰팀이죠. 리뷰팀에서 FDA 리뷰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감, 또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여기서 급등이 나왔죠. 물론 이때 이제 9월 달에 그 2차 NDA 신청이 있었는데 주가는 그 이후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 클래스 2 받으며 주가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딱 보니까 이게 NDA 신청을 하더라도 주가가 안 오더라. 미리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올랐기 때문에 NDA 신청을 하더라도 주가가 안 가더라. 이때도 마찬가지죠. NDA 신청을 하더라도 주가가 횡보를 하더라. 근데 그 이후로 어떠냐? 공장 실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승인이 나겠다. 그리고 이제 진양군 회장이 엄청나게 IR 하면서 PR을 하니까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는 이래요. 자, 그럼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주주간담회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게 추가 데이터만 확보해가지고 제어가 신청을 할 건데 그러면은 FDA에서 요구하는 거, FDA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죠.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 항서제약은 이에 부합하기 위해 보수적인 기준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 진양권 회장의 이야기는 그래요. 3개월 데이터는 9월 중에 마무리되고 6개월 데이터는 12월 중에 확보가 됩니다. 그럼 항서의 입장. 자, 항서의 입장에서는 3개월치로 진행을 할 거냐, 6개월치로 진행을 할 거냐. 진양권 회장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12월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FDA 입장에서는 이래요. 또 3개월 이상의 안전성 데이터만 제출해라. 3개월 이상, 이 3개월 이상의 안정성 데이터만 너희들이 제출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서의 입장에서는 3개월로 승부를 볼 건지. 자,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킨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죠. HLB가 엘레바가 주도적으로 2번이나 NDA 신청을 하면서 서두르는 감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결국 2번의 CR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항서의 모든 걸 맡겼다. 항서의 시간이다. 그 진양군 회장도 항서제약한테 맡겼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자, FDA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로 3개월치로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은 뭐 4개월치로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5개월치로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6개월치로 승부를 볼 거냐 이거는 항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9월 1일 날 반기 보고서 설명해서 거기서 좀 먼질이 있을 거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 9월 그러면은 3개월로 승부를 보면 9월 달에 제어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4개월치는 10월 달에 제어가 신청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주가는 일단은 그러한 그 제어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9월 달에는 일단 치고 올라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다시 서서히 살아나고 중요한 것은 공매도 잔고가 515만 주입니다.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요일날 기준으로 515만 주란 말이에요. 515만 주. 자, 이 많은 공매도 잔고가 바닥에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쌓여 있다. 계속해서 공매를 쳐가지고 주가를 찍어 누르긴데 열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제어가 신청이 이제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매도 헤지펀드들은 다시 환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환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10만 주, 20만 주만 들어와도 10만 주, 20만 주만 들어와도 주가가 강하게 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 월요일, 진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도 주가를 일부러 이렇게 13만 7천 주나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가가 애프터 마켓에서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그만큼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찍어 눌러봐야 주가가 안 내려간다. 이게 안 내려간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주가를 찍어 눌러도 안 내려가니까 이제 환매수를 해야 돼요. 자기들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왜? 제어가 신청이 언제든지 임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또 할 수가 있고 10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서의 입장에서는 물론 내일 반기 보고서가 설명해서 어느 정도 언질이 나오겠지만은 언제든지 제어가 신청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FDA에서 3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월 이상의 데이터가 완벽하다.
항서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만 어쨌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FTA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주들한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공개할 수 없다. HLB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서하고 HLB 내부에서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항서에서 그 3개월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걸로 제어가 신청을 해도 되겠다. 이걸로 승인이 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거는 오케이 사인하면은 제어가 신청을 하겠죠. 아니면 4개월치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주가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FDA에서 요구했던 3개월 이상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취합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제어가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가 신청이 9월 달부터 기대감이 쭉 치면서 이게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쭉 치고 올라온다. 물론 이제 제어가 신청을 하게 9월 달이라도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뭐 9월 달이 지나도 제어가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9월 달에 올랐다가 조금 소폭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주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냐?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10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1월 달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상승했다가 주가가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제가 신청 안 하더라도 다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10월 달에 할 수도 있죠. 10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9월 달에 올랐다가 9월 달에 제가 신청 안 하게 되면은 10월 초까지나 뭐 중순까지 소폭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11월 달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11월 달 제어가 신청한다? 10월 달 제어가 신청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가 급등이 나오겠죠. 물론 12월 달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9월 달에 올랐다가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가가 날아가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 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그냥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고 제어가 신청을 하게 되면 10월 달에 하든 11월 달에 하든 12월 달에 하든 주가는 재상승이 나와서 소폭 조정 나왔다가 또 상승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어서 여기에서는 개미털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하락은 없다. 우상향밖에 없다. 우상향. 근데 우상향 하는데 그 각도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결국 제어가 신청을 언제 하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2019년도 한번 볼게요. 2019년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주가가 3만원 할 때, 자, 3만원 할 때, 3만원에서 만원 이하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우상향이 나왔죠. 우상향이 2만원대까지 단숨에 한 1개월 만에 여기서 8월달에 2019년 8월달에 만원대에서 2만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좀 쉬어갔죠. 한 달 동안 쉬어가다가 그 이후로 그냥 8만 5천원까지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서 900%까지 몇 달 동안 900%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만원 이하에서 2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소폭 쉬었다가 그냥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기서 9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고 10월 달에 신청하든 11월 달에 신청하든 12월 달에 신청하든 주가는 우상향 하다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하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딱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어가 신청하는 순간 이 제어가 신청이 언제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할 거라면 주가가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한다. 2019년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제어가 신청이 항서제약에서 9월달 하느냐 뭐 10월달 하느냐 11월달 하느냐 12월달 하느냐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항서에서 오직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항서에서 곧 제어가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멘트가 나와도 이 공매도를 압박하는 공매도 헤지펀드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곧 한다, 곧 제어가 신청한다 그러면은 이 공매도 이 헤지펀드들의 이 500만 주나 쌓여 있는 잔고를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얘들이 공포는 극에 달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제어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제
계속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얘들이 계속해서 환매수를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신청하면 터진다 상방으로.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FDA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전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부터는 언제든지 제휴가 신청을 할 수 있다. 9, 10, 11, 12. 4개월 이내에. 그죠? 4개월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을 탄다. 우상향을 타다가 제휴가 신청하면 빵 주가가 우상향으로 2019년처럼 터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개미털기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물량 가져가자는 말씀 드리고,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문자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화이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